네, 수요일에 코인 마켓워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제 곁에 든든한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 마켓워치를 줄여서 코마워를 처음 이 용어를 만들어주신 분이시죠.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코인 세 가지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코인 딥다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볼리저 밴드 상에서도 꾸준히 모양이 이렇게 유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이아몬드 핸즈 얘기를 해주셨지만 약간 장기 보유자들 덕분에 좀 시장 변동성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고용 통계 크게 좀 하향이 됐습니다. 100만 개가 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실제로 2000년대 이후로 지금 최고치 하향 조정 수치가 발표가 됐죠. 네. 이로써 지금 연준을 향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향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연준이 이 데이터를 몰랐을 것인가를 놓고는 우리가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 입장에서 9월에 금리 인하 거의 100%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늘과 내일 발표될 이 인플레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용 쪽의 위축세는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이 비컷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네. 일단 CME 패드워치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번 9월 아직까지는 비컷보다는 그래도 스몰컷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PPI와 CPI 데이터를 미리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8월 PPI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3.3% 그리고 CPI는 2.9%로 일단 전년 대비 소폭의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난달에 PPI가 엄청난 또 서프라이징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었잖아요. 그쵸. 그런 데이터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가에서도 오늘 이 고용 데이터 수정 이후에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제 나쁘지 않다, 좀 안정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네. 오히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신고가를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크게 지난달과 같은 수치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9월 금리 인하 시점을 앞두고 금리 인하 시나리오별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예측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스몰컷이냐, 빅컷이냐 네. 이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25bp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네. 오히려 여기서 빅컷이 나와버리면은 이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되려 위축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감과 함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함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연준이 지금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한 템포 쉬어가는 과정에서 기관들은 여전히 강한 매수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도 비트코인을 나 이만큼 살 거야 라고 공개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일본의 상장사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2조 원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그리고 에셋 엔티티즈랑 스트라이브는 아예 합병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9,500억 원 정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 상장 이후에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집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의 상장사인 보야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700억 정도 매수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일본,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여전히 주요 기업들, 기관들 쪽에서는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네. 또 여기에 법무부 쪽에서 간밤 전해졌던 소식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축 전략 자산은 우리가 빼앗은 물량을 팔지 않겠다 정도이거든요. 지금 적극적으로 정부가 우리가 얼마
얼마큼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한 게 없고요. 뺏은 물량에 대해서만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몰수한 규모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심 스와핑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원화 기준으로 67억 원에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을 몰수했다라고 하고요. 네. 해당 물량은 일단 미국 정부와 영원히 락업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도 물량으로 시장에 나올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공급과 수요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요인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67억 원 정도의 이 비트코인을 정부가 좀 락업하게 된다. 그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공급량 우려는 커지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간밤 블랙락의 CIO 같은 경우도 올해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비트코인을 꼭 추가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에 좀 고래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의 가격을 누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장기 보유자들 그리고 기관단에서의 강한 매수 흐름이 여전히 시장의 바닥을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사이클론적인 관점에서의 전망은 또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이 크립토 퀀트의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지금 현재 500일 정도가 지난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구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강세장 후기에 진입해 있다라는 이 시기적인 데이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강세장의 최고점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자들의 평단가 약 11배 정도까지 올라간 수치가 바로 그 사이클 내 최고점이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 그러한 데이터를 견주어 보았을 때 아마도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올해 11월 안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클론 자체가 최근에 기관과 국가 단위의 돈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다만 여전히 4년 주기 사이클이 유효하다면 시기적으로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최고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거시적인 이슈를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반감기 관련해서도 10월이나 11월쯤에 최고치를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셔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최주은 기자님, 네네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좀 네네. 분석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차트, 지금 일봉 차트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렇다 할 좀 방향성은 보이지 않으나 그래도 앵커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볼린저 밴드도 저도 이렇게 한번 켜보면 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일봉상에서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지만 이를 이제 4시간 봉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볼린저 밴드가 이제 일종의 바닥을 좀 형성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방향성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전에서도 계속 강조했었던 그 테더 도미넌스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다 시원한 그 아래로 빠져주는 움직임을 보일락 말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려면 테더 도미넌스가 좀 시원하게 빠져줘야 되겠는데 네. 아직까지 아직까지 계속 이 부분에서 지금 막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이제 발표될 이제 주요 이제 경제 지표, 은주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표들 우리가 또 잘 체크를 하면서 PPI, CPI.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물가 지표를 이제 잘 이제 결과를 보면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집중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서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오랜만에 좀 살펴보겠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한 지금 주봉이거든요. 이게 주봉상 지금 뭔가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알트코인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제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만큼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쏠리니까.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일단 주봉상으로는 이번 주 음봉을 보이고 있으나 네.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하고 계시는 알트코인들이 좀 시원한 무빙을 올리려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좀 빠져주어야 되겠는데 근데 제가 이 도미넌스를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왜 얘기 드리냐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그래도 그 거의 3주 가까이 좀 올라가는 횡보하지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테더 도미넌스마저 반등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또 하락을 또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지금 일봉 차트를 이제 보기 앞서 사실 지금 일봉 차트 비트코인은 지금 의미가 좀 없습니다. 지금 아,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없어요. 4시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방향성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주봉으로 보여주셨던 거군요. 네, 주봉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적어놨듯이 그래도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이제 11만 400달러 한화로 이제 1억 5,370만 원인데 요 부분을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그 검은색 좀 진한 추세선이거든요. 네. 요 부분 이제 1억 5,370만 원인데 요 부분을 지지해 주는 것이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겠습니다. 근데 네. 이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이제 변수가 이제 바로 핵심적으로 저는 이 테더 도미넌스의 그 흐름이라고 보고 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다시 이제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일봉상으로 한 차례 쭉 빠진 것에 대한 지금 되돌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되돌림을 원래 이렇게 A, B, C 한 플랫을 보였는데 이 플랫이 지금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연장이 빨리 끝나주는 것이 이 가상자산에게 이제 이 차트 흐름에 있어서 좋은 흐름인데 네. 이 흐름이 아직 좀 끝났다고 지금 우리가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지금 최근에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두 차례 빠져주는 움직임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다시 지금 이 부분에서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막히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지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 언제 또 반등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코인 시장에 혹은 비트코인에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이 테더 도미넌스를 체크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되었든 제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대략 요 부분 만약에 이 테더 도미넌스가 앞으로 시원하게 빠져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등을 한다면 다시 이 부근에서는 그래도 한번 다시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근이나 혹은 이런 이제 1차 신규 진입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런 부근에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가 도달했을 때는 이런 부근에서 한번 신규 진입을 해 보시는 것을 손익비적인 측면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네. 근데 물론 이런 그림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이제 장담 못한다는 것을 다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주봉상 지금 이 차트가 이렇게 그래도 지금 2주째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이 테더 도미넌스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제 음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런 가격대들을 잘 인지 기억하신 네. 다음에 만약에 이런 가격대가 오시면 한번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본인 성향에 맞게 한번 진입하시는 것이 손익비적인 측면으로 좋다고 분석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은 방금 이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넘어갔는데 그 네네. 화면을 잠깐 캡처를 해서 네네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 여러분 네. 캡처. 네. 캡처 타임. 물론 기존 보유한 사람들 입장과 이제 물론 이런 가격대가 네. 안 나와주면 이제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격대가 오게 된다면 이런 데서는 한번 나도 차트상으로, 한번 해볼까? 네. 차트적으로는 이런 데는 기술적 반등을 이때에 맞춰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비트코인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여전히 진짜 고요한 호수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합세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0.03% 상승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볼리저 밴드 상에서도 굉장히 올곧게 정직하게 가고 있다. 무슨 달러 같아요, 달러. 움직이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이더리움 관련해서 좀 체크해야 될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변동성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확실히 이 두 대장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잠잠한 모습이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펌핑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걸 도미넌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이더리움이 0.6%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있었던 시가총액 점유율들이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이 비트코인의 2.5%를 그대로 흡수하지는 못한 모습이었고요. 다른 알트들로 좀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두 대장은 이번 한 주 내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다른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도 좀 다소 차분한
시원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와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매집은 여전히 이어주고 있지만 현물 ETF를 통한 이 자금 유출이 지난 6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거래일 동안 10억 달러가 넘게 유출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외신들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현물 ETF 안에서의 자금 흐름이 멈췄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들 그리고 FOMC 이후에는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강한 자금 유입이 나와줄 수 있을지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와 같은 전략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기업들의 행보는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린다면 이더리움 또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이더리움이 고유한 호수 같은 이유가 이제 오늘 발표되는 PPI와 내일 발표하는 CPI 그리고 다음 주에 공개되는 9월 FOMC 때문이다. 이것만 이제 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히면 아래든 위든 움직일 텐데 저희가 거시경제를 계속해서 체킹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전히 앞으로 쭉 고유할 거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현재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테더 도미넌스 움직임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까지도 이제 움직임이 이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테더 도미넌스상 제가 자꾸 계속 설명드리는데 테더 도미넌스가 한 차례 이렇게 그 화면 보시면 A, B, C를 형성하고 요 바닥 구간을 형성했을 때가 요 바닥 구간을 형성했을 때가 이더리움이 차트상으로 그 590만 원, 595만 원 여기를 이제 도달을 했을 때거든요. 그 날짜로 보시면은 9월 3일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이더리움이 있어서도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595만 원, 590만 원 요 두 선입니다. 이게 이제 달러로 봤을 때는 그 4,210달러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210달러. 평균 잡아서 요 두 구간이 쉽게 말해서 4,210달러 구간을 이더리움이 계속 지켜줘야 됩니다.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움직임이 좀 뭐 방향성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가격대에서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하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차트상을 보더라도 되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4,210달러, 595만 원 부분과 거의 인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전부를 막 이렇게 또 다 넣으시는 게 아니라 한번 조금이라도 도전해 보시는 게 손익비 측면에서는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몰빵이 아니라 분할 매수. 여기를 뭐 다시 이탈하게 되면 이때 이제 손절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격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언제 다시 쏠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은 이제 도전해 볼 만하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몰빵하면 안 되냐고 말씀드리면 이게 이더리움 그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요. 주봉 차트고 오늘은 이걸 한번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월봉으로 봐도 이게 이미 이더리움이 200% 이상 올랐단 말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여기서 당장 한두 달 조정이 와도 할 말이 없어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당장 한 몇 주, 5주, 뭐 한두 달 조정이 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590만 원, 595만 원, 4,210달러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또 말씀드렸던 지금 벌써 이번 주 주봉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 주봉이 지금 현재는 수요일인데 아직 4일 남았는데 그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직전 저번 주에 밑꼬리를 저점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봉이 첫 번째는 양봉으로 마감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이렇게 뚱뚱한 양봉으로 마감이 되고 제일 베스트는 요 전주에 윗꼬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정도를 한 번은 터치해주는 뭐 그런 양봉으로 마감된다면 저는 남은 9월 이더리움 한 번 더 이더리움 이런 주봉상으로도 한번 좀 크게 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물론 전제 조건 이번 주봉이 앞으로 어떻게 잘 마무리되냐겠죠. 이번 주봉이 여기를 다시 깨버리면
이 시나리오는 좀 백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구간 잘 이더리움이 지키는지 계속 이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통해 저희가 앞으로의 향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생방을 132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또 궁금한 코인 저희가 금요일날 AI 예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코인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XRP 리플 저희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입니다. 리플은 그래도 상승세가 유의미하게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3.11% 상승하고 있고 어제와 오늘은 좀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게 3달러 선을 버텨주고 있어요. 원화로 환산했을 때 3달러가 4,167원인데 현재 4,136원입니다. 잘 이 3달러 선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리플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온체인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포착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진짜요? 네. 3달러를 잘 지지를 해주다가 지금은 2.9달러대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베이스 안에 예치되어 있었던 리플의 개수입니다.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기관들의 커스터디 역할을 해주는 또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대량의 코인들을 잘 보관해주는 그런 큰 지갑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리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급감한 사실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6월만 하더라도 콜드월렛이 52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9월 들어서는 7개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하루 만에 1,600만 개 정도의 리플이 이동한 또 상황까지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안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리플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네. 이것을 거래소에 내다 팔기 위해서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지갑으로 옮긴 걸 수도 있겠죠. 매수세가 있었던가 아니면 매도세가 있던가 지금 그렇죠. 아직은 모른다. 그 행방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무섭네요. 이거를 네. 정확하게 추적을 하기는 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요. 다만 지금 커뮤니티에서 예측하기로는 네. 아마도 블랙락이 해당 물량을 가져간 것 같다라고 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의 개수가 엄청 많이 감소했지만 반대로 블랙락 쪽에서 기관 서비스가 리플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 이 자산운용 플랫폼인 알라딘을 통해서 블랙락은 지금까지 기관들한테 비트코인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비트코인에서 리플까지 추가 확대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이 코인베이스 안에 있었던 리플의 물량이 블랙락 쪽으로 이동한 게 아닐까라고 커뮤니티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블랙락 쪽으로 리플이 추가적으로 이체가 된 게 맞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호재성 이슈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최대 이 자산운용사가 그렇죠. 리플을 막 매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네. 들리면 당연히 저라도 약간 리플을 막 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리플 현물 ETF 신청을 안 한 데가 블랙락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블랙락이 리플 ETF 언젠간 출시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런 자산운용 지원 확대를 비트코인에서 리플까지 확대했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블랙락이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블랙락을 제외하고서라도 자산운용사 10곳 정도가 이미 SEC한테 우리 리플의 현물 ETF 만들고 싶어 만들어줘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는 10월에 이제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10월 안으로 블랙락이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앞으로 리플 가격에는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좀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블랙록 과연 리플을 대거 매수했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 포착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매일매일 함께 하셔서 이 수익률을 높일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XRP 차트 흐름이 계속해서 좀 아름답다. 삼각 수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유효한가요? 이것도? 여전히 너무 예쁩니다. 그래요? 네. 네. 결국은 네. 삼각 수렴도 성공을 했고 성공했고. 네, 또한 주황색 추세선도 다시
회복,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뭐 안착을 했다 섣부른 판단이긴 한데 그래도 회복을 한 게 어딥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차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당장 내일부터 뭐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런 움직임보다는 앞으로는 요 주황색 추세선 언저리에서 그 음봉이 나오더라도 요 위에서 이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네. 요 위에서 또 다른 이제 지지 저항대를 저점이죠 일종의 그런 새로운 그 구간을 또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리플 일봉 차트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차트에 있어서 이렇게 그 반등률이라고 하는 플랫 패턴이 있습니다. 네. 이 리플이 현재 지금 일봉상 전형적으로 이 패턴을 좀 그려 나가고 있는데 네. 대개 이렇게 상승을 한번 해주면 그 상승분에 대한 그 조정이 또 오게 되는데 그런 조정이 1차적으로 한 33% 그리고 네. 50% 그리고 최대 66%까지 오게 되는데 이런 수치들 뭐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끄적끄적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평균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지금 리플 차트에서 좀 그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현재 구간을 주황색 선을 3달러를 제대로 안착한다는 가정하에는 제가 저번부터 제가 강조드렸던 네. 그 3,920원 있지 않습니까? 네. 1차 매수, 2차 매수 했을 때 형성될 3,920원 구간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이 주황색 추세선 위에서 계속 차트가 형성된다면 네. 여기서 새로운 엘리어트 파 등 상승 오파가 형성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 네. 그래서 대충 그려보자면 이제 이런 1, 2, 3, 4, 5가 돼가지고 이제 요 대략 이제 그 여기 좀 잘렸는데 제가 미리 또 그거는 상단에 파란 추세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부분이 이제 대략 이제 한 4,900원, 뭐 네. 4,800원 언저리 됐는데 여기까지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한 시간을 거치면서 상승을 해나갈 그런 초석이 마련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물론 현재 구간 주황색 추세선 위를 잘 지켜주는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말씀드렸던 삼각 수렴 시나리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재방송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재방송이요. 현재 이 시나리오는 제가 그렇게 그닥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제일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 주황색 추세선 3달러 위에서 놀면서 네. 리플이 그 3,920원을 기점으로 상승 엘리어트 파동 상승 오파를 그려 나가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리플을 이제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 그러기 위해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주봉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여기 있는 주봉이 여기 그 리플이 한국 돈으로 4,200원. 그러니까 이제 4,200원. 네. 이 4,200원이 대략 여기거든요. 네. 요게 그 3주 전에 그 상단의 그 끝인데 여기를 좀 그래도 요번 주봉이 여기를 한번 터치하거나 아니면 요 위에서 마무리해 주는 것이 리플에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4,200원과 4,300원 구간이 현재 지금 이 업비트 당장 이제 여러분들도 업비트 그 오더북 매도가 이제 이거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 지금 그 매도 물량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팔려고 하는 리플이. 사람들이. 네, XRP가. 네. 그러니까 요 4,200원대 그 매도 물량을 좀 시장이 잘 이렇게 소화만 시켜준다면 가장 좋은 건 이번 주에 이렇게 소화를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번 주 주봉이 깔끔하게 4,200원 혹은 좀 위에서 마무리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제 리플 차트는 아름다워지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또 지켜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리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차트 흐름이 포착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리플은 리플인가 봅니다. 시청자분들이 리플 이야기가 나오니까 리플 가자 최영희님께서 그리고 퓨튜브님께서 블랙록 실망시키지 마숑. 그러니까 꼭 매수를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50억 만들기 박진선님께서도 리플 달러 숑숑숑. 그리고 안전제일님께서 쭈아나가 불러주는 리또속 이런 혹시 리또속 노래를 불러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워낙 유명한 노래여가지고 제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몇 번 흥얼거렸는데 아, 진짜요?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리또속. 리또속 신나는 노래 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나중에 리플 한 4,000원, 5,000원 선까지 가시면 일단 이제 댄스와 함께 쳐드려요. 아, 댄스와 함께 네, 네. 공약을 거시는 건가요? 공약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공약까지 걸어주셨고 이렇게 공약까지 걸어주셨으니까 리플 정말 급상승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주요 코인들의 흐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특이점이 온 코인을 통해 저희가 분석과 전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바로 이제 리또숙 노래를 불러주시니까 시청자분들이 어머 안전제일님이 키키키키키키 그리고 댄스 가자 뭐 잘한다 그럼 5,000원 가서 정말 그 댄스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특이점이 온 코인을 저희가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카이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토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카이토 이거 좀 상승세가 좋습니다. 19% 어제 상승했는데 어제 고가가 42%였는데 이때 좀 물리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위로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달았고 오늘도 좀 윗꼬리를 달면서 이 코인 좀 위험하다. 그리고 윗꼬리 단 양봉하고 놀지 말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카이토 같은 경우는 쉽게 먼저 프로젝트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웹3 생태계에서는 참여가 있으면 무조건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웹3 생태계 구글이다.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양한 데이터라던가 뭐 컨텐츠들 검색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보상이 카이토라는 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다양한 거버넌스 참여라던가 보상 시스템으로 카이토가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AI 프로토콜 중에 에벌린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카이토 론치패드에서 자금 조달을 시작하면서 이게 카이토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앵커님께서 언급을 주셨던 것처럼 일 기준으로 4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고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억 3,600만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AI 토큰들 함께 다 확인을 해봤었고 그쵸. 최근에 변동성이 엄청 컸었잖아요. 네. 카이토도 AI를 기반으로 하는 서칭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AI 토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랐을 때 네. 추가적인 상승 기폭제가 되어준 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될 점은 오는 9월 20일에 이 재단발 대규모 토큰 언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단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이 하나의 구간이 네. 곧 다가오는 시점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에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언락 이후의 변동성도 같이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인 방송을 하면서 배운 게 이제 언락은 진짜 최대 악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20일에 언락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지금 상승세 보니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좀 팔고 싶은 심리가 큰 것 같아서 조금 이 부분은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이토 코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네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카이토의 차트 어때 보이십니까? 좀 멀리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까이 봐야 될지 멀리 봐야 될지는 네. 여기 차트상 제가 표기해 놓은 그 주황색 딱 선이 굵은 선이 있거든요. 네, 또. 여기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1,931원, 1,93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네. 여기를 빨리 뚫어줘야 돼요. 뚫어주거나 네. 다시 회복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회복해서 안착해 주는지 여부가 정말 앞으로 추가 상승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안착을 해버리면 그 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는데 여기를 뚫지 못하면 네. 이미 지금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 파란색 그 추세선이 앞으로 상당한 그 저항선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밑에도 이제 파란색 추세선이 있긴 하나 여기가 이제 한국 돈으로 1,693원이거든요. 근데 네. 이 파란색 추세선의 힘은 좀 약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그 선들은 다 각각의 그 지지와 저항의 힘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요 상단의 파란색 선이 밑에 선보다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이 상단의 파란색 추세선과 이 주황색 선을 뚫지 못하면 언제든지 밑에 선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추세선을 봤을 때 이 매도 압력이 더 매수보다 더 세다고 보시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이 네. 카이토만의 특성인 게 좀 전에 은조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참여만 해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제 흔히 이런 걸 그 야퍼라고 하거든요. 이 아파요? 네, 이쪽 그 암호화폐 크립토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 얍얍 요거를 이제 하는 사람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얍얍 이게 은어예요? 네, 아니면- 은어인데 이게 네. 좀 일종의 이 업계 네. 일종의 뭐 관용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야퍼. 네, 얍얍 하는 것을 이제 이 R을 붙여서 네. 그래서 야퍼라고 이제 흔히 이제 좀 많이 공통 통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카이토가 일종의 최대 야퍼들의 야핑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야핑 플랫폼. 네, 많은 이제 그런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네. 뭐 X나 이런 소셜 SNS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카이토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이제 뷰수를 늘리고 그에 따라 이제 카이토 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이 카이토 토큰으로 보상을 받겠죠. 네.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야핑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 카이토는 현재 지금 최대 야핑 메타를 이끌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염려스러운 게 이분들이 다 토큰으로 이미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네. 요것들은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쵸. 거기다가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주황색 이 상단의 1930원의 요 선을 잘 뚫고 다시 지지해 준다면 네. 그래도 여기 위에서 이제 앞으로 캔들이 놀겠지만 이 밑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이제 보상으로 받은 물량과 그리고 이제 이 급격히 상승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 여러분들께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이토 또한 알트코인이지 않습니까? 그쵸. 알트코인이고 저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토탈3 차트를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을 모조리 모아놓은 시가총액을 차트화시킨 건데 네. 지금 그래도 흐름이 저번에 좋네요. 말씀드렸던 이 지지를 지키고는 있으나 네.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이 차트 역시 주황색 선 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뭔가 좀 또 움직임이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 지금 현재 이 밑에 그 하단에 박스로 제가 표기해 놓은 요 부분을 지금 어쨌든 위에서 지금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 건 좋으나 네. 이 위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또 철조망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또 꼬꾸라지면 다른 알트코인 카이토도 마찬가지고 다시 또 조정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트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카이토 같은 경우는 요 주황색 추세선인 1930원을 안착하는지 제도도 하는지 이런 네. 것들을 또 잘 지켜보시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카이토 같은 경우는 1900 몇 원이었죠? 정확히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물론 환율 따라 바뀔 수 있겠으나 네. 1931원, 1930원이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1원을 뚫어야 좀 더 시원하게 갈 수 있다. 근데 현재는 1854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는 레드스톤이라는 코인을 저희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스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처음으로 발행된 코인이라고 하는데 최고가가 1,2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빠져서 뭐 좀 900원에 안착돼 있는 모습입니다. 레드스톤 어떤 코인인가요? 레드스톤이 지금 원화마켓에 업비트에 상장된 지도 사실 며칠 안 돼서 네. 굉장히 좀 신규 코인으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레드스톤이라는 거는 차세대 오라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오라클이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블록체인 밖에 있었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가지고 오는 걸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아, 네. 블록체인 서로 이게 어려운데 어렵죠. 블록체인 밖에 있던 네. 거를 다시 가지고 오는. 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뭐 쓰고 있는 뭐 데이터들, 뭐 날씨를 본다던가 영상을 본다던가 다 기존 웹2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쵸.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오는 걸 오라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브리징을 해주는 역할이고 그게 네. 대표적인 종목이 체인링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 그게 네. 1세대 오라클 종목이고요. 네. 레드스톤은 오라클 중에서도 굉장히 차세대,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더 저렴하고 유연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 네트워크 안에서의 보안성이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이 로드맵을 확인을 해봤을 때 네.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도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레드스톤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이슈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앞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업비트에 상장됐었을 당시가 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몰고 왔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하루에만 8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이날 보였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7억 달러 정도의 굉장히 많은 수준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 크레도라라는 온체인 신용평가 플랫폼을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네. 보안 측면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쌓여가는 모습이고요. 또 아이겐레이어와도 협력을 하면서 보안 업그레이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은 블록체인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해킹의 공격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한번 해킹이 됐을 때 그 신뢰도 측면에서의 그렇죠. 그 손상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보안성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써 있는 아이겐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 기반의 리스테이킹 하는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더리움을 맡기고 다른 어떤 무언가 코인을 받아가는 걸 스테이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은 그 코인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재스테이킹하는 리스테이킹하는 그런 그런 구조가 것도 또 있군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두 번 예치를 하는 거죠. 네. 그걸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아이겐레이어라는 프로젝트인데 아이겐레이어와 함께 협력을 해서 보안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들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올해 4분기에는 본인들의 메인넷을 론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장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메인넷은 우리가 직접 구동할 수 있는 어떤 심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넷을 모든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대표적인 레이어 1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레드스톤도 올해 4분기에 메인넷을 출시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시장 안에서는 이제 근본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와중에 곱슬머리 또리님께서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이 레드스톤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 엄청 많잖아요. 날씨든 뭐 가격이든 이름이든 이런 거를 블록체인으로 담아주는데 그때 이제 이 오라클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거를 담당하는 게 레드스톤이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코인 같은데 네네. 레드스톤 어쨌든 기술은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중요한 건 가격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 궁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 레드스톤으로 저희가 좀 수익률을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제가 레드스톤 설명하기 앞서서 좀 우리가 이제 코인을 투자하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잘 좀 인지하셔야 될 부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레드스톤 지금 차트 제가 지금 띄워놓은 게 그 바이낸스 차트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은 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게 대부분 업비트고 업비트 차트는 에게 딱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가 또 저점이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판단의 오류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은 이 코인이 미리 기존에 해외 어떤 거래소에 상장 및 거래가 되어 있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조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상장 빈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장 근데 빔이 이 상장 빈 있었네요. 이전에 이 레드스톤 차트가 이미 25년 2월 말부터 이제 그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레드스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이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스위스 출신 어떤 스위스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본거지를 둔 그 집단 그 VC 분들이 네. 이 레드스톤을 많이 좀 매집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매집한 물량들이 이 지금 또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그어놓은 부분이 한국 돈으로 653원인데 네. 이 653원이 지금 업비트 차트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653원을 계속 도전을 하다가 업비트 상장과 맞물려서 지금 뚫고 바로 이제 고공행진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업비트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레드스톤이 여기 제가 또 적어드렸는데 888원과 뭐 900원대에서 지금 단기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거는 말 그대로 단기 지지인 거지
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 추세선은 지금 훨씬 더 아래에 그어져 있습니다. 네, 정확히 지금 764원과 54원 요 부분대에 지금 이 추세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까지 다시 업비트에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은 그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를 하셔야 그쵸. 됩니다. 네, 네. 764원 밑에 또 654원이라는 그런 더 밑에 지하층이 있으니 이런 차트는 네. 당장 이제 접근하시는 거는 정말 저는 추천드리지가 않고요. 위험하다? 왜냐하면 정 접근하실 거면 좀 더 기다렸다가 이런 제가 표기해드린 764원, 네. 54원 이런 파란색 그 추세선 부분에 인접했을 때 이런 네. 부분에서는 한번 1차적으로 이제 투자해 보시는 것이 손익비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은 일단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니 네. 일단은 신규로는 진입하시는 것은 정말 비추드립니다. 네. 물론 여기서 올라갈 네.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정말 좀 말 그대로 5대5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업비트 차트로 속으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네네네. 이전에 좀 많이 하락된 상태에서 상장 비름을 받아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에이셔라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에이셔는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완전 급등했어요. 79.67%. 와우.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에이셔 대체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에이셔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배웠던 랜더라는 코인이랑 좀 네.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또한 남은 GPU를 서로 나눠 쓰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나바다. 될 것 같고요. 아나바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GPU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함께 나눠주면서 코인을 주고 받는 그 토큰이 여기서는 에이셔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제도 저희가 잠깐 만나봤지만 랜더 같은 경우도 동일한 개념이지만 에이셔 같은 경우는 기업용 중심으로 AI라던가 게임 쪽의 GPU를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네. 랜더 쪽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그래픽 쪽의 GPU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네. 크리에이터 전용의 GPU 렌더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급등했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네. 이 오픈 레저와의 파트너십 발표 때문에 트리거 포인트가 됐던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소식들과 함께 이 지금 에이셔 코인 같은 경우도 40%가 넘는 급등을 하루 만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도 에이셔와 함께 파트너십 체결을 보여주면서 이 실물 기반의 GPU 인프라가 실제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 경신 소식도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분기 대비해서 20%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GPU 렌더링 서비스 에이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호재 덩어리인 이 에이셔 코인인 것 같은데 네네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차트상으로는 이제 네. 일단은 제가 미리 좀 그어놓았던 정확히 75원을 터치를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75원 위를 좀 안착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보고서는 그런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4시간 봉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상승 이제 이런 플랫 패턴이 나오면 대개 직전 상승분의 50% 정도까지 이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대략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확실히 바닥을 좀 다져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닥을 다져주지 못한다면은 이 하단 그 파란색 추세선 부분까지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흐름을 봐야 되겠고, 네. 물론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다시 75원 재도전한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이제 위를 이제 한번 다시 도전해 보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제가 다시 일봉 보여드리면 그 위에도 이제 또 넘어야 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82원, 87원이네요. 네. 여기를 다시 또 시원하게 또 한번 도달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이 파란색 상단 추세선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일단은 앞에 넘어야 할 2개가 있으니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이점이 온 코인까지 이은주 기자님 그리고 최준 기자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코인 마켓워치 그러니까 줄여서 코마어를 보고 고마워를 외치는 그 순간이 오는 그날까지 저희는 매주 주중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